네, 안녕하세요. 실전 법률을 알려드리는 현변이고요. 오늘은요, 상간남, 상간녀 소송, 불륜이죠. 이 불륜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려고 해요. 자, 변호사가 설레어하는 단어이기도 하죠. 불륜. 불륜으로부터 여러 가지 소송이 파생되기도 하고, 불륜 자체가 하나의 소송이 되기도 합니다. 바로 전형적으로 많이 하는 게 이 상간녀, 상간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되는 거죠. 여러분들이 만약에 불륜남으로 지목을 돼서 소장을 받았다면, 소장에는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을 거예요. 피고는 원고에게 3천만 원 정도를 지급을 하라 라고 하면서 청구 원인에는 원고의 배우자와 불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원고가 피해를 받고 있다, 그래서 그 손해를 배상하라, 이런 정도의 청구 원인이 기재가 되어 있을 겁니다. 자, 이런 상황에서 이 소장을 들고 상담 오시는 분들이 꽤 많죠. 열에 한 8, 9 정도는요, 처음에 이렇게 물어보세요. 변호사님, 상대편이 아직 저의 불륜 행위를 입증하지 못한 것 같아요. 이 소장이 좀 엉터리인 것 같은데 제가 좀 부인해보면 이거 기각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?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저는요, 이렇게 답변을 드려요. 이게 시작입니다. 만약에 이 소장에 기재된 내용을 인정을 하고 좀 스무스하게 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소송 자체가 좀 짧게 끝날 것이고, 오히려 적은 금액을 손해배상 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될 겁니다. 반면에 여러분들이 이거 소장 기재가 부족한데 입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잘 모르는 거 아니야? 이렇게 판단을 하고 부인을 한다면 이제부터 상대편 변호사의 공격들이 이어질 거예요. 사실 무엇보다 이런 상간남, 상간녀 소송에 노련하신 이혼 전문 변호사분들은요, 처음부터 모든 걸 공개하진 않아요. 자, 이 정도 어때? 라고 툭 던져본 다음에 인정 안 해? 여기서 조금 더 입증해보고 하면서 마치 아나콘다처럼 재판 기간 내내 스트레스 받고 숨도 못 쉬게 올가매어서 최종적으로는 인정을 받으면서도 재판 기간 내내 괴롭게 하는 거에 아주 능숙한 사람들입니다. 사실 일반적인 소송에서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.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면 일단 다 제시를 해놓고 당연히 그냥 입증을 하면 그만인데, 이런 불륜남, 불륜녀에 대한 소송에 있어서는 어떻게든 상대편의 불륜이 입증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받으면 좋겠지만, 그에 더해서 이 재판 기간 동안 상대편이 괴롭고 고민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,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단순히 피해 회복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재판 과정을 통해서 한풀이를 하는 과정이기도 하기 때문에 재판적으로 보면은 그게 옳은 방향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진행되는 것을 선호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. 정말로 내가 불륜 행위를 한 적이 없고 유부남, 유부녀인 거를 몰랐다, 그런 상황이 실제 있을 수도 있거든요. 나이트클럽이나 유흥주점이나 이런 데서 처음 만났다가 불륜 행위까지 하게 된 것이라면 유부남인 걸 몰랐을 수도 있잖아요. 그런 경우라면은 상간녀 소송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입증해 볼 수가 있는데,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 직장이라든가 몰래 알고 있던 지인이라든가 그런 경우에 상대편과 불륜 행위를 한 거라면 이거는 사실 빠져나갈 구멍이 별로 없습니다. 이 상간남, 상간녀 소송의 경우에는 쟁점이 크게 한 3가지 정도가 돼요. 불법행위, 손해배상이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있었느냐, 그 불법행위라는 것은 당연히 유부남, 유부녀인 것을 알면서도 배우자와 그 상간행위를 했느냐, 그 다음은 손해배상액을 얼마로 잡을 것이냐, 이것과 관련된 쟁점은요, 첫 번째가 방금 말씀드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것이냐, 아니면 뻔뻔하게 나 한 적 없는데 거짓말을 할 것이냐, 이게 나중에 법정에서 들통날 것이냐, 또 세 번째는 실제로 그 배우자와 이혼에 이르렀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거의 500만 원에서 거의 1000만 원까지도 손해배상 금액이 차이 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정리하면 불륜행위가 인정될 거냐,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냐, 또 이혼에 실제로 이르렀느냐,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를 하자면 그 부부 간에 자녀들이 있었느냐까지 볼 수 있는데, 보통 이 3가지 쟁점들이 주로 다뤄진다,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이런 이혼 사건과 상간 사건을 많이 하는 이런 노련한 변호사들에게는 여러분들의 거짓말이 잘 안 먹힐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, 이런 것 정도는 염두에 두시고 답변을 하기 전까지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고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. 네, 오늘은 여러분이 상간녀, 상간남 소장을 받았다면 이라는 주제를 놓고 설명 좀 드렸고요.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저는 오늘도 실전 법률을 알려드리는 현변이었습니다.